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춥고 눈이 엄청 펑펑 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른 수업 가봤을 때는 사실 많이 결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디사이 구현상 교수님 수업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역시 교수님 열정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할극 토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알쓸범잡 컨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알쓸범잡을 이제 시청한다는 그런 편한 마음으로 우선 저희 마주의 따진 말은 디지털 성범죄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제한점이 필요하다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나고 또 상용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술 접근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러한 기술들이 최근에 범죄에 많이 악용이 되면서 또 특히 성범죄에 많이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주변에 만연하게 일어난다는 점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점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따진말을 저희 모둠 따진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 한번 해주세요. 새로운 주제군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알쓸범잡 역할극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안방에 계신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몰입해서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만들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 안녕하세요. 알쓸범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호기심 박사 이송미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요즘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특히 이런 범죄에 사용되는 기술과 그 기술에 대한 제한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최근 기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 들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딥페이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죠.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네.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과 관련된 올해 8월 기사를 보시면 교육부 차관에 따르면 학생과 교사 피해자가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아, 정말 많은 숫자네요. 네, 하지만 두 달 뒤 기사를 보시면 피해자 수가 무려 900명으로 육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준비한 뉴스 기사 영상 보시죠. 이처럼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로 만들거나 이를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해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앱이나 몰래카메라 등도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한번 영상을 보니까 진짜 이 피해자 명단이 각 학교별로 나올 정도면은 지금 굉장히 이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학교 명단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제가 SNS를 하면서 보니까는 막 명단 떴다, 막 어디 제 지역 주변 고등학교에 무슨 명단이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지금 일파만파 퍼지는 그런 성범죄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딥페이크는 이제 딥러닝이랑 가짜의 결합어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제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딥페이크 기술은 원래 영화나 게임 산업에서 창의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인데요. 네. 점점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고가의 장비와 전문 기술이 필요했던 영상 편집이 이제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해지면서 문제를 키운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야.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기술이 발달해버렸다. 네, 정말 기술 박사님처럼 말씀처럼 제 생각에도 그런데요. 이게 모바일 웹으로도 이제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기술 전문가만이 이 기술을 다루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창작의 어떤 권한이 정말 모두가 접근 가능하게끔 바뀜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훨씬 더 규모가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한 위치 추적 앱의 기술 발전으로 이제 정밀한 위치 추적도 가능해지고 위장 기술의 또 발전으로 카메라의 크기도 작아지고 은밀한 설치 또한 가능해졌는데 이는 이제 사생활 침해, 뭐 스토킹 그런 악용 사례를 증가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인도 딥페이크 이런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금만 어떻게 편집을 해도 금방 진짜 순식간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고도의 어떤 기술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접근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다크웹이라는 그런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다크웹을 들어본 분들이 이제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다크웹이라는 말을 처음 되게 생소해가지고 다크웹이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다크웹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마침 제가 다크웹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네. 바로 이 빙하 사진입니다. 이제 웹을 빙하로 나타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지표면과 맞닿은 부분을 서피스 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는 검색으로 누구나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웹이에요. 그럼 이 서페이스 웹은 진짜 지표면에 맞닿아 있는 것처럼 실제로 뭐 저희가 흔히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서피스의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웹은 이제 딥웹이라고 불려지는데요. 딥웹은 이제 찾을 수는 있지만 유료 등의 이제 제한적인 서비스로 인하여 접근이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빙산의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웹은 이제 다크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 이러한 다크웹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이제 브라우저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자기의 신원을 숨기고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점이 아마 범죄자들이 가장 솔깃했던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또 쉽네요. 되게 생각해보니까 표면에 맞닿아 있으니까 서페이스 웹, 그 다음으로 깊은 곳이니까 딥웹,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정말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다크웹이라는 진짜 이름만큼이나 어두운데요. 네, 좀 다크하죠. 네, 많이 다크합니다. 그러네. 혹시 다크웹의 원리도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표현은 되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원리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 다크웹의 경우에는 정보가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국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거쳐요.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가 유지되지 않고 수시로 바뀌는 그런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정보의 근원지를 찾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트워크 근원지가 계속 바뀌면서 그 최초 근원지가 어딘지를 못 찾게 하는 그런 게 사용돼서 근원지를 찾기가 어렵군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제 한번 그러면은 범죄 심리학자 분께서는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네,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되면서 피해자의 일상과 또 정신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 네. 2024년 8월 말에 보도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모 대학의 졸업생인 A양은 자신의 얼굴이 텔레그램 방에서 딥페이크로 합성된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사진과 각종 음성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이 A양이 텔레그램 방의 존재를 알아내자 방 참가자들끼리 그 A양의 인스타그램 DM으로 직접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지인들까지 피해보는 거다. 또 흉기로 지인을 해칠 것이라는 보복 협박까지 이어나가는 등의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와, 진짜 이 지인이 그렇게 나를 협박한다? 그 생각만 해도 되게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네. 실제로 이렇게 제가 협박을 받는다고 지금 상상을 해보니까 그것도 주변 지인이 그 심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한 행동이 아닌데도 합성된 음란물을 보고 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선 단순한 기술 제한이 아닌 심리적 보호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실제적인 자료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서 피해자 인터뷰 영상을 가져왔으니 함께 보시죠. 강아지, 공룡, 토끼. 작년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더니 제가 나온다는 영상 링크랑 캡션의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제가 찍힌 줄 알고 엄청 충격받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영상이었어요.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몇 달 전이었어요. 제가 SNS에 올린 사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했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다 지웠고 공개된 공간에 얼굴 사진을 올리는 게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경찰에게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링크에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조사에 응하라는 식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신상 정보를 기재했더니 제 계정이 해킹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신상 정보로 저를 협박하며 노출 사진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N번방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요, 한참 동안 혼자 숨기고 있었어요. 너무 무섭고 부끄럽기도 해서요. 결국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셨어요. 신고하고 나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헤맸죠. 사실 저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무조건 잡힐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 유포한 사람이 잡힌다 해도 제 영상은 이미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을 테니 다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해도 설명하기가 너무 창피해서요. 그런데 친구가 먼저 눈치채고 저를 상담센터에 데려갔어요. 거기서 상담도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분하고 화가 나요. 우리 같은 피해자들에게 세상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딥페이크 같은 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상이 완전히 삭제됐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계속 퍼질까봐 불안해요. 저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N번방 사건 때 가해자들이 받은 처벌을 보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인생은 완전히 흔들렸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히는 것 같아서요. 피해자가 숨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요. 관련 법률을 강화해서 우리 사회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두려워하는 세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참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왜 시켰냐 같은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를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성범죄에 사용되는 딥페이크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법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플랫폼들도 책임감을 더 가져야 하고요. 텔레그램 딥페이크와 더불어 다크웹 같은 성범죄에 사용되는 기술의 제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사회가 더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정말 시리얼 영상 잘 봤습니다. 실제로 이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정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딱 보니까 다들 공통적으로 피해자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지금 보면은 뭔가 창피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나는 숨겼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 피해자분께서 창피하다는 느낌을 들으셨다는 게 그 이유가 사회적으로 이런 성범죄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피해자들을 숨어 있게끔 만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피해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기술 제한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몇 년 전에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 그러니까 다들 아실 만한 N번방 사건이 일어났었죠. 네. 그 사건 이후에 관련된 법이 개정돼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탄생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착취 행위라는 명제를 제시한 거죠. 과거의 제도들은 모두 전통적 성범죄인 접촉형 성범죄에 한정돼 있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 수단이 매우 약했어요.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정 전에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저장만 한 사람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었죠. 네. 개정 이후에 관련된 규정이 생기면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11월까지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저장한 사람이 실제로 검거가 되었고요. 그중 몇 명은 구속되었습니다. 법률은 범죄를 뒤따라간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현재 법률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앞서가는 기술을 그대로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측하고 법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법학 박사님께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법적 제한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적 제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딥페이크와 같은 악용 가능한 기술들은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필터링 및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해요. 또한 불법 콘텐츠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 AI 기반 데이터베이스 매칭 기술과 이제 콘텐츠 분석 알고리즘의 이제 정확성을 강화해야 하면서 이제 악의적 활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규제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신한 딥페이크 예방 기술을 하나 제안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거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완전하진 않지만 제가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리자면 바로 디지털 물결 인증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물결이요? 네. 굉장히 이름 자체가 되게 신박한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디지털 물결 시스템은 이제 모든 영상과 이미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원본 생성 장치의 디지털 신호 패턴인 고유한 파형을 이제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를 인증서처럼 저장하는 시스템인데요. 해당 파형은 이제 복제하거나 합성조차 할 수 없는 이제 암호화된 인증 신호로 원본 여부를 검증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원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딥페이크 방지에 효과적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파형을 이용한 기술로 정말 약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또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사해보니까 해외 일부 SNS나 동영상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영상을 탐지하면
경고문을 자동으로 띄우거나 삭제해서 유포를 막는 방식입니다. 네.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영상 재생 전에 이 영상은 AI로 제작된 것 같으니 주의를 요한다는 류의 경고문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 예시인가 보네요. 네네. 네, 저도 역시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은 이런 사례를 진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이런 실생활에서 여러분들도 쉽게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와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사회적 인식 3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제한 외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죠. 그렇죠. 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고 또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해서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리얼 영상에서도 앞서서 봤듯이 이게 꼭 기술의 제한에 급급하기보다는 정말 피해자가 그 피해 당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고 또 그 사실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만 이 문제가 음지로 빠지지 않고 이 사회적 표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게 훨씬 더 공론화가 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 문제가 결과론적으로는 해결되는 데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쯤 되니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러면 실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지 궁금해지는데요. 기자님, 혹시 사회적 인식이 어떤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문제로 가는 문을 통해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취재 박사 기자 윤서영입니다. 오늘의 문제로 가는 문 시간에서 찾아갈 곳은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대학교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고자 숙명여자대학교에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디지털 문제에 관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데요. 그럼 문제로 가는 문을 열어 다 같이 수많은 해볼까요? 와우. 네, 문제로 가는 문을 통해 숙명여자대학교에 나와 있는 윤서영 기자입니다. 여기 계신 학생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동복지학부 김라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원래 초반엔 몰랐는데 점점 뒤로 이제 좀 사이버를 이용해서 인용하는 어플들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례가 어떤 방식의 범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 접한 거는 딥페이크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처벌 형량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형량은 너무 솜방망이처럼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 형량이 좀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이언 학생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그 형량이 매우 낮았다, 솜방망이였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생을 인터뷰하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동복지학부 이사학번 안지호라고 합니다. 네.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혹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 언제 얼마나 누가 어떻게 피해를 받을지도 모르고 그 규모도 감히 짐작할 수가 없어서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사용되는 기술의 제한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의 큰 규모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주셨고 그에 대한 기술적 제한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그럼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정말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역시 숙명여자대학교 학우분들께서 정말 잘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4부는 이제 실질적인 예방책과 사회적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는데요. 우선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을 하자면 기술 전문가 분께서는 이 내용이 사실 저희가 앞에서 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 전문가 분께서는 예방 기술의 도입과 발전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심리학자 분께서는 피해자 지원과 심리적 보호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법학자 분께서는 또 법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자분께서는 사회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저도 이 점에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해주신 내용처럼 각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만큼 그 기술이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할 뿐더러 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인터뷰한 숙명여자대학교의 심리사회학과 교수로 계신 박지선 교수님의 짧은 영상과 함께 알쓸범 잡은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인이나 연예인 이미지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건 놀이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딥페이크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멈추세요. 다음 피해자는 당신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성범죄. 당신이 재생하는 순간 범죄는 재생산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총평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앙트로프러너십 이인희라고 합니다. 저희 총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은 모든장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섰다말 주제인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우리가 다 알아야 할 주제이고 요새 대두되는 사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점점 목소리를 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점을 잘 살려서 따진 말 주제로 알려주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이끄는 오프닝 영상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가지고 좀 감탄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도 사진이랑 동영상 같은 매체를 활용해서 이해하기에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기자분께서 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미리 이제 말씀을 해서 섭외해서 발표에 활용한 것이 참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뭔가 토크쇼 형식으로 팀원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주제와 사례를 얘기해 주셔서 이해하기에 쉽게 다가온 것 같고 특히 이제 도장님께서 대화를 잘 이끌어 주시고 뭔가 발음이랑 이런 전달력이 너무 좋으셨어가지고 네. 저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팀워크도 되게 좋아 보이고 뭔가 개개인의 분량이 좀 적절하게 배정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잘 하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기술 박사님께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생겨서 아까 중간에 제가 이름을 정확히 듣진 못했는데 물결 시스템 하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개발하셨다고. 그게 이제 파형을 이용한 기술로 영상 원본 확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 이렇게 맞아요. 해주신 거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요거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문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사실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딥페이크 문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뭐 일반 사람들이 촬영하여 제작된 엠번방 형식이나 이런 형식들이 이런 엠번방 같은 일반 사람들이 촬영한 제작물에 대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그 물결 시스템이 그런 제작물에 대해서도 뭔가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실까요? 이 파형 시스템은 이거를 막 아까 모니터링 기술이나 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지 시스템이 아니라 아예 영상에 기본적인 처음에 영상을 찍자마자 그 영상의 오디오나 이런 거를 파형으로 이제 감지를 해서 아예 저장을 하는 그런 기법이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막 그거를 방지하기보다는 그런 범죄를 아예 애초에 막기 위해서 그냥 근본적으로 깔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파형 애초에 파형이 뭐라고 하지?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해낸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뭐 전문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막자 그런 취지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워터마크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 파형을 아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보 데이터를 영상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기술이에요. 워터마크로 아예 내보내기보다는 뭐라고 하지? 그런 기술은 원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처럼 이제 물결 인증 시스템은 기술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암호화된 그런 파형을 아예 내재되어 있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영상이나 딥보이스 이런 데 한해서 그거를 삽입을 시킨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예 한해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영상에 그렇게 파형을 아예 내재화할 수 있게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럼 딥페이크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요즘 나와 있는 그런 필터링 시스템 그런 걸 이제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모든 영상에 디지털 물결을 삽입을 하면 네. 구분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근데 모든 영상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되면 점점 정밀해지기 때문에 그런 측정 방식이 사람도 얼굴이 0.00 몇 프로라도 다르게 생겼잖아요. 아무리 도플갱어라고 해도 그런 것처럼 영상도 파형이 정말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그런 정밀한 오차까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디지털 물결을 삽입하지 않아도 유통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거 이제 법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 시스템의 한 종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할 예정이고 이제 저희 팀원분들 총평 듣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화학과 이나영입니다. 네, 이나영 씨. 저번에 발표 형식이랑 맡은 역할을 듣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좋은 발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과 한눈에 들어오는 PPT가 퀄리티가 높아서 몰입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평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랑 연기를 하는 부분이 좋았고 또 청중과 인터뷰하는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법률 등의 자료를 제시하니까 신뢰할 수 있었고 전달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 동물 모습으로 각자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한번 물어보시죠.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영상은 구글 미트에서 이제 영상 화상 통화를 할 때 미모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이모지를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화면 녹화를 해서 영상을 땁니다. 근데 이제 그 화면 녹화가
밑에는 이제 목소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 막 다 찍은 영상에서 버려졌고 다시 찍을 때는 이제 소리도 들어가야 되니까 뭐 핸드폰으로 영상을 소리로 이제 녹음을 하던지 해서 이렇게 다 합쳐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렇군요. 실패를 딛고 극복을 한 사례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생명시스템학부 윤지연입니다. 저는 알쓸 번역 콘텐츠를 잘 활용해서 평소에 잘 챙겨보지 않았던 저도 컨셉을 잘 이해할 정도로 잘 진행되어서 이 부분이 좋았고 또 현재 지금 새로운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을 주제로 정하셔서 애초에 주제 선택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역할 분담에 맞게 잘 소화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좋았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로는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아닌 가해자가 두려워하는 세상으로 변해야 한다는 문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 그 각자 파트가 끝나고 사회자님께서 그 전 역할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줘서 청중들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 또 자료를 제시할 때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부분과 신뢰도적인 부분도 다 챙기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이나 좀 질문. 중간에 아쉬웠던 점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사회적 인식 문제로 가는 문까지 해주셔서 아직까지는 아쉬운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궁금한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공생명공학부 이사건 편채원입니다. 네. 저는 먼저 호기심 박사님이 하시는 내내 청중들을 대신해서 반응해주신 부분이 되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같은 반응을 해주셔서 공감이 많이 되었고요. 제가 할 역할을 대신해가지고 저는 좀 늦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기술의 제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피해 사실을 용기 내어 알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법적 제도가 없다면 기술이 있어도 제대로 실행하기가 어렵고 또 반대로 기술적 제한이 없다면 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의 제한과 법적 제도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려운 질문. 저희는 그래서 다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기술은 이제 완전성이 부족하잖아요. 아직 뭐 정확하게 탐지할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술 때문에 프라이버시 뭐 침해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악용될 수도 있고, 오해하는 범죄자들은 그런 걸 또 오해하는 사이트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 강력한 도구는 이제 들 수가 있지만 이제 기술적 외에도 이제 법적, 교육적, 사회적 접근이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는 기술이 있죠. 밸런스 테크놀로지라고 요즘 아예 이름이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의 핵심은 어느 한쪽만 발전해가지고는 안정을 취할 수 없어서 이쪽 발전에 맞춰서 여기 발전시키고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그것이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흥형 전자시스템 유다은입니다. 네. 일단 앞에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표가 너무 풍부하고 자료가 많고 흥미로웠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사회자분께서 다른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발표를 하는 게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올려주신 피해자 인터뷰 영상을 저도 엄청 인상 깊게 봤는데 네. 여기서 이제 피해자들의 심정을 들으면서 저도 여기 깊게 공감할 수 있었고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끝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 피해자가 위축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회를 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뭐랄까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잘렸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분께서 저희가 이제 알아오신 게 사회적 참여가 중요하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이 점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이게 피해자가 피해받았다는 사실을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론의 영향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여론의 힘이 되게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의식의 신장 역시 필요하겠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의식의 신장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범죄 막아라 이런 어떤 캠페인 영상만 보여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참여형으로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예방교육을 하는데 그냥 주입식 예방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참여형 교육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안해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피해자 지원센터 이런 건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현재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로는 24시간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피해자 심리 지원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시간 피해 상담 그런 전화 상담을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이 되고 있다고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네, 그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 더 질문? 네, 해주세요. 아까 기술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디지털 물결 인증 시스템, 저도 엄청 인상 깊게 들었는데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사이트나 앱에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디지털 물결 이거를 모든 영상에 주입하기보다 그 사이트나 앱에서 만들어지는 영상에 강제로 들어가게 해서 구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모든 영상에 넣는 것보다 그런 인증 시스템을 이제 불법 이제 기술이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뭐 이거는 딥페이크를 사용했다 해서 그런 시스템 그런 게 이제 검출이 되면 이제 그 영상을 그 영상의 원본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영상에만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영상의 타영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감지해서 원본 영상을 발견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쓰이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워터마크처럼 AI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앱을 사용하는 모든 결과물에는 이런 디지털 물결 인증 어떤 파형을 반드시 집어넣게 해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어디서 재생을 하든지 간에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터마크는 지울 수가 있어서 지금은 지울 수 없는 디지털 파형을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로 지금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러면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이니셔티브 청중에게 좀. 안녕하세요. 이사학번 작곡가 김채린입니다. 그때 그 북토크 때 세 번째 질문하신 분이죠. 네. 그 우리 강연자분들이
작곡가가 질문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아, 그래서 저도 인상에 남게 됐는데, 네, 채린 씨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느꼈을 때 마조분들의 발표는 디사이 발표를 가장한 어쨌든 마조가 대한민국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약간 꼬집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딥페이크, 엠번방, 다크웹 등의 한참 그 성범죄로 화두에 올랐던 그런 디지털 성범죄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알쓸범잡 컨셉을 얘기하셨을 때부터 너무 좋았거든요. 어허. 저는 정말 약간 촬영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제가 사실 알쓸 그 시리즈를 다 본 애청자로서 너무 저는 약간 다시 지금은 종영을 했거든요. 최근에 했던 게 그 작년에 종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다시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기 계신 5분 모두가 뭔가 발표에만 너무 치중해 있지 않으시고 여러 청중들과 눈 마주치고 사회자랑 눈 마주치고 이러는 게 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말도 빠르지 않으셔서 알아듣기 너무 쉬웠고요. 그리고 영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피해자 인터뷰 영상 자료가 또 나오게 됐는데 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시리얼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영상이고, 근데 또 그게 생각보다 이제 좀 피해자들한테만 약간 뭔가 관심이 가는 그런 느낌이고, 이런 저희 같은 그런 피해자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표 시간에 써주셔가지고 약간 처음 알게 되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아쉬운 점을 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질문을 먼저 할까요? 네네. 질문은 혜인님께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런 그 물결 시스템이라는 거를 딱 얘기하셨을 때부터 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일단 질문이 2개 정도 되는데. 어이구, 하나만. 하나만 할까요? 네. 뒤에 분도 손을 드신 분이 네네네. 계셔서. 네. 그 영상의 파형 그 데이터베이스가 나중에 혹시 해커나 아니면은 어둠의 경로로 조작이 되거나 수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배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의 색깔을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은 배속이나 그것 때문에 파형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멀리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으신지, 해결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저는 약간 건들 수 없다고 가정해서 제가 보완을 해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냥 복제하거나 합성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인증 신호라고 그냥 제가 가정하에 이렇게 한 거라 가지고, 저는 이제 그 뒤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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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분 한번.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공학부 2사학번 정혜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 딱 역할 말씀하시는데 기술 박사님이 나오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딱 발표를 듣고 느낀 거는, 발표에서 이제 피해자를 배려하는 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술적 제한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제 딱 걸렸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져오신 디지털 물결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계속 암호화된 파형을 대해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의 차이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디지털 데이터에서 파형이 펄스 파형을 이제 암호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있는다로 이제 해결책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 돌려 말하는 걸 포기하고 직설적으로 그냥 말하자면 비현실적인 해결 방안인데 왜냐하면 생산과 암호를 동시화시키고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일단 생산 자체를 검열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해결책으로 들고 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생산을 하는 것도 기술적 본체에서 디지털 데이터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협조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파형 자체를 암호화시키면 이 용량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이에 따라 딸려오는 비용 문제도 있어서 저는 해결책을 딱 듣자마자 창의적이지만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제 극복할 방안이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원래 처음에는 제가 그냥 모든 영상에 도입을 해서 그냥 가지고 있자라고 생각해봤는데 저도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질문 주듯이 그냥 그런 딥페이크 영상에다가만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도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럼 과가 좀 인공지능과니까. 한계점인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지만 그냥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한번 창의적으로 그냥 고안해본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아이디어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랑 연결해서 발표에서 이제 인공지능 필터링 시스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해결책과 그 필터링 시스템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결 인증 시스템으로 그 영상이 딥페이크인 거를 이제 검출이 되면 이제 그 필터링 시스템이 이제 그 영상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상호 보완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워터마크처럼 새겨 놓으면 필터링이 쉽겠죠. 근데 보통 AI 필터링 시스템은 워터마크가 없어도 이게 AI가 제작된 거라는 걸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중복되는 면이 있고 지금 혜교 씨가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만들 수는 있는데 비현실적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도입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냐면 지금은 비현실적이지만은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계속 나와서 저도 질문 하나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참고 있었거든요. 저도 혜인님께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자꾸 질문할 점이 생기는데 아까 그 딥페이크 기술 관련해 설명을 해주실 때 그 위치 추적과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위치 추적은 어떠한 방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위치 추적은 이제 제가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기술의 발전이 뭐 이렇게까지 됐다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기술도 발전되고 이제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위치 추적이 되면은 그것이 디지털 성범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궁금하신 거죠? 그건 아닌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여자친구에게 위치 추적 앱을 뭐 달아놔서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계속 이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뭐 성범죄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다른 여러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되시는 건가요? 혹시 위치 추적 기능을 꺼놔야 되나 갑자기 걱정이 돼서 구글 켜놓으시잖아요 지금.
피할 길이 없어요 거의. 잘 피해보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해교 씨 피할 길이 있어요? 위치 추적? 본인이 서비스를 포기하면 아날로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당해야 될 것 가까운. 같습니다. 아니 이게 구글만 그런 건 아니에요. 틱톡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다 꺼놓고 있어도 저절로 켜질 때도 있어요. 핸드폰을 2D로 바꿔야 돼요. 저기 호진수를 배우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아 질문이 계속 나오는 관계로 재미있으니까 한 2, 3분 정도 시간이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린 씨. 네. 이사학번 작곡가 김채린입니다. 네. 영상도 혜인님께 화살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다른 분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반 파형 영상의 파형 데이터베이스가 영상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파형으로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로 어쨌든 그 AI 그거를 판별을 하는 거니까 그럼 딥페이크를 사용한 이미지는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상이 아니라 이미지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합성된 사진인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네, 영상보다 뭔가 쉽게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요즘도 그런 시스템은 약간 개발되고 있지 않나요? 이미지 경우에는 필터링 시스템으로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제 구별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봐가지고 이게 성적인 착취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대중이 엄청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거기서 골라내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저희 이제 사진보다 약간 영상, 비디오 이런 거 유출 이런 거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진은 이제 저희가 별로 다루질 않아가지고 아직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질문이 나오곤 있지만은 우리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이니시얼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네, 좋은 발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혜인님 정말 좋은 발표, 송민님이랑 대답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고 저희 심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 모둠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기술 박사님께서 만든 거다 보니까 아마 약간 실현 가능한가? 약간 이런 의문이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또 저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거는 그냥 아이디어 정도로 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이 정말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의도했던 바는 너무 무겁고 어렵게 막 정보 전달로만 가지 말고 우리끼리 이렇게 평소에 대화하듯이 정말 토크쇼 보듯이 청중분들께서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발표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지금 질문 주신 것만 봐도 굉장히 집중을 잘 해주셨다고 전 느껴져서 이런 발표 형식으로 저도 처음 해본 건데 이 디자인 시간에 이 발표 형식으로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수업 시간에도 또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좋은 심사평과 또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중분들이 빛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자발적으로 응하셨나요? 아니면은 좀 강제로 섭외를 당하셨나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기자분이 섭외를 잘 하신 것 같고, 또 청중분들이 그 순간에 깜짝 놀라고 어떤 인터뷰를 할지 궁금해졌고 더 열심히 듣게 됐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같지만은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을 몰라요. 기술의 발전이 우선시돼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안전이라든지 또는 윤리적인 검토 이런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지, 이 둘의 균형이 잘 맞으면 좋겠는데 이 균형이 저절로 맞을 일은 없을 테고, 그럼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를 해야겠죠. 우리 모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오늘 그 마지막에 이지선 교수님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딥페이크의 재생, 이것이 곧 범죄의 재생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딥페이크는 우리에게 문명의 한 발전 또는 도약의 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자칫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된다면은 이건 또 우리가 또 막을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체를 또 만들어 가야겠죠. 물론 이것을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차원에 맡겨둔다면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될 테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우리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문제로 깨닫는 거예요. 기술도 발전시켜야 될 테고, 이것을 우리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갈 것인지, 요것이 깨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요것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사위원 분들께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는 구조, 자유로운 구조,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죠. 이걸 이제 지혜를 모아가지고 현실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또 과제이기도 하고, 제 생각에 이런 주제에서는 남성들은 좀 믿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물학적인 차이를 떠나서 피해자들은 피해자끼리 연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가해자들을 또 인식 개선을 시킬 필요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적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곤란하고, 공존의한 형식으로 이해를 해 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공감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발화할 수 있게끔 우리의 분위기를 바꿔나갈 것이냐, 요거는 출발은 가해자들이 먼저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 운동이 됐을 때 기술은 그러한 운동의 큰 동력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 이렇게 청중과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진 거 보면은 오늘의 발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 잘 해주셨고, 심사 열심히 해주셨고, 청중 여러분들의 참여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흐뭇한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박수로 한번. 아니 이거 너무 이거 가져가야지. 이거 너무 이거 저희 모아서 찍을까요? 찍은 거예요, 손으로? 만들었어요. 기억기로? 네. 컴퓨터로 만들어. 이쁜 착각 한 장.
이쁘게 잘 만들었네. 저희 우리 찍어요. 이 글자체가 이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커지면 이게 폰트가 어그러져가지고 이쁘진 않아. 크기가 잘 맞았어.